2027년 대통령감이 누구냐 이거죠. 윤석열 다음 대통령감이 누구냐 이제 이거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작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작년 뭐 6월부터 이제 계속 물어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부터 쭉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압도적인 1등이었었습니다. 이재명하고 그다음 2등이 거의 더블 이상 한 3배 막 이렇게 차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은 점점 하향 곡선 그리고 치고 올라간 여권 후보가 있으니 그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처음에 말이죠. 작년 6월부터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 여론조사에 들어서 표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동훈이 처음에는 5등이었었습니다. 5등. 그때 한동훈이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4%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아마 그때 이재명이 10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10배쯤 됐었을 겁니다. 한동훈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앞서 있긴 하지만 오차 범위 이내.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조사한 거를 보니까 차이가 3%포인트 차이.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걸 보니까 5%포인트 차이. 둘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여론조사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한동훈이 당선될지 이재명이 당선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 오차범위 이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여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유승민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렇게 7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땡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권 전체하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야권 전체하고 한동훈, 홍준표 뭐 이렇게 다 오세훈 이렇게 여권 전체하고 보면은 여권은 다 합하면 28%, 야권을 다 합하면 23%. 그래서 양쪽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결집을 한다. 그래서 양쪽에서 후보가 딱 한 사람만 나왔다. 이쪽에서는 한동훈, 이쪽에서는 이재명 딱 2사람만 놓고 물어봐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라. 한 뭐 10명쯤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선택하 이렇게 하지 말고 2사람만 딱 놓고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물으면 한동훈이 28, 이재명이 23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상 뒤집어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쪽으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는 여권의 주자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가졌다면 지지율을 이번에는 한동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한동훈 쪽으로 쏠리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 대통령 지지자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느냐? 그건 아직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달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식으로 내년 총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그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은 다시 한번 치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국민일보 창간 35주년 그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대목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준석 신당 뭐 이준석이 이달 뭐 27일 이전에 신당 만들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입니다. 진짜 반응이 별로입니다. 처음에는 제법 뜨겁게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준석도 고민이 깊어갈 겁니다. 그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이준석 신당 좋게 보는가 좋지 않게 보는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본다는 32%, 좋지 않게 본다가 50%. 압도적으로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아까도 말씀드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3신당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저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한테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고 할까 이런 건 분열, 혐오, 내부 총질 혹은 이낙연하고 손잡을 가능성,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뭔가 국민의힘 김기현 뭐 이 체제 보고 자꾸 변하라고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변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준석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준석의 신당이 이만큼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준석 본인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혐오, 분열, 내부 총질 이런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쪽 진영에서 왜 개딸들이라는 말을 지난 몇 년 잘 써먹어 왔는데요. 그 말을 이제 그만 쓰겠답니다.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거거든요. 이런 말은 국민들이 쓰는 거고 유권자가 쓰는 거고 언론이 쓰는 거지 자기네들이 뭐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 카페 개설자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칭호 개딸을 더는 쓰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뭐 구 개딸 그럴까요? 앞에 옛 구자 써가지고 외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하게 민주당이 좀 막아달라 이런 청원을 당 청원 페이지에 냈답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개딸 명칭 파기 확인 및 각종 기사 민주당원 정정보도 요구 청원. 말이 좀 길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기네들을 개딸이라고 부르지 말고 민주당원이라고 불러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원이라는 말은 재미가 없죠, 뭐. 네.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상현이라는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라고 이미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이날부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라는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개딸이라고 하면은 당에서 그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좀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청원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개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개라는 말을. 그래서 그 원래 그 이재명 대표도 이런 그 온라인 투표장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개혁 동지와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개딸들을 그만 쓰자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개딸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다소 천박하고 뭐 자해공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폭 집단 그런 느낌도 살짝 주고, 그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국민 관심을 모으는 데는 웬만큼 성공을 한 명칭이 개딸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개딸이라는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남이 그런 말을 써도 화를 내야 될 처지에 스스로 개딸이라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고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건데, 개딸이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쓰고 안 쓰고를 자기네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원래 응답하라 1997 여기에서 그 왜 탤런트 성동일 씨가 자기 딸 정은지 씨한테 썼던 말이 이 개딸이지요. 성동일이 원래 딸 바보이긴 한데 그 극 중에 딸 정은지 씨가 공부는 뒷전이고 HOT한테 푹 빠져 있고 성질머리가 그냥 아주 되바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개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거가 이제 이번에 재명인의 마을에서 개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굴러온 겁니다. 뭐 개혁의 딸이라는 말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개딸입니다. 여러분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개딸, 선과 악의 구분이 그렇게 어려운가? 개딸, 글쎄 우리 옆집에도 개딸이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얘기해 보자.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모르겠는가? 네, 박성수 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개딸로 부르지 말라니 암캐라고 불러야 하나요? 네, 댕이댕이 님이 주셨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했던 말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최강욱 의원이 뭐 암컷이 설치지 않는다, 암컷이 설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강욱 의원이 했던 말을 민주당 쪽에다 되돌려주지 뭐 암캐라고 부를게. 그래, 개딸이 아니라. 그다음 이낙연과 이준석이 연대한다고? 꽁짝 뻐꾸기, 서로 뻐꾸기를 날리고 있구나. 테스 형이라는 분이 주셨습니다. 개딸에겐 입마개를 줍시다. 밤바다 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즘 그 일정한 크기 이상의 개, 또 사나운 개를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죠. 공원에 간다든지 할 때 말이죠. 네. 입마개를 좀 해줘라. 두 번째, 개딸이 아니라 개떼가 좋겠네요. 아유,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 시청자들께서 주시는 개떼를 보면은 촌철살인이 정말 구단들이십니다. 구단. 온넷이지 74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개딸과 양아치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중이다. 저 의견이 정말 길게 보시는 그런 시각을 주신 것 같아요. 개딸, 양아치, 양아들, 네, 시대가 저물고 있는 중이다. 진구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탄핵 봉투당 고쳤을 수 없다. 할리님, 네, 송영길 탄핵 봉투당, 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NHK도 당내 잔치냐? 로즈레이님이 주셨는데 2000년이죠. 네, 새천년 NHK 룸 가라오케에서 여 종업원들을 옆에 끼고 노래를 불렀던 송영길 초선 의원, 그때도 당내 잔치였냐? 5.18 전야제 때 저걸 또 끄집어내서 날카롭게 꾸짖어 주셨습니다.